이 다음 목차는 설계 전술의 이해가 되겠고요. 설계 전술은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턴이라든지 원천 기법, 즉 패턴은 잘 정의된 어떤 교과서적인 솔루션이라고 보고, 원천 기법은 그걸 수행하기 위한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면, 설계 전술은 그 원천 기법에서 패턴이 나오고 패턴에서 다시 굉장히 디테일한, 음, 굉장히 세세한 솔루션이 설계 전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원천 기법이 있고, 이 원천 기법들이 잘 정리되어서 구체적으로 발전한 게 패턴이라는 레벨이면, 이 패턴보다 더 디테일한, 완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 스킬이라고 볼 수 있는 레벨 단위의 것들이 설계 전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를 뭐 가용성이라든지 변경 용이성이라든지 하는 속성들로 설계 전술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설계 전술을 이런 속성별로 분리하는 건 사실 일정 부분은 맞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런 디테일한 해법들이 어떤 특정 속성에 엮여 있다고 보기는 사실 힘듭니다. 어느 속성이라도 가서 붙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패턴이 어떤 큰 상위 레벨에서의 어떤 솔루션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다면은, 설계 전술은 디테일한, 즉 상세 설계 레벨의 솔루션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레벨 정리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계 전술은 이렇습니다. 즉 축구 경기의 포메이션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뭐 433, 424,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포메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턴은 이런 포메이션 형태의 전체적인 상위 레벨의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설계 전술은 이러한 포메이션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실제 골을 넣을 것이냐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설계 전략이라고 하는, 즉 패턴입니다. 패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실제 구조를 어떤 형태로 만들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후 대책을 해야 되겠는데, 늙어서 뭐 좀 잘 살려면 노후 대책을 해야 되겠는데, 노후 대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형태로 노후 대책을 내가 해야 될까. 네. 그래서 퇴직연금을 해야겠다, 혹은 뭐 재테크를 해야겠다, 보장성 보험을 해야겠다, 혹은 투자이민 같은 복권을 사겠다. 이런 어떤 형태를 구성할지에 대한 게 패턴, 즉 상위 레벨의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은, 설계 전술은, 자 그럼 우리가 퇴직연금을 선택했으면 그러면 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뭐 DC형,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금을 할 것이냐, 뭐 아니면 개인 퇴직 계좌 퇴직연금을 들 것이냐, 개인 보험을 들 것이냐, 뭐 이런 즉 어떻게 수행할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 주식, 금융, 현물 어떤 걸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개념적으로 정의를 할 때는 상위 레벨의 어떤 구조, 즉 어떤 구조를 잡고 그 구조를 안에, 뼈대 안에 어떤 살을 채울 것이냐에 해당되는 내용이 설계 전술이다 라는 레벨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설계 전술은 사실 이렇게 정의는 하고 있어요. 응답을 제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설계 결정사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설계 전술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묶인 것을 이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정의는 했지만, 패턴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설계 전술이 하나의 패턴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레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 짜잘짜잘한 솔루션들이 엮여서 결국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인 패턴으로 보통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설계할 때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이미 잘 알려진 구조가 유용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구조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을 채우는 거죠. 이게 경험이 좀 있거나 일반적인 설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큰 덩어리의 상위 레벨을 하고 그 다음 디테일한 레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경험이 없거나 설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지식들이 좀 없거나 이럴 때는 소스코드 작성 레벨 혹은 디테일 레벨에서의 아이디어들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디테일 레벨들의 아이디어를 또 잘 묶어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디테일한 레벨들을 잘 묶어서 디테일한 솔루션들 하나하나 간단간단한 솔루션들이 잘 동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거나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바텀업 방법을 적용하시는 것도 설계에 있어서 막막함을 좀 없애주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브레인스토밍의 방식처럼 여러 개를 그냥 확 던져놓고 그것들을 잘 취합 정리해가면서 상위로 하나하나씩 끌어올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디테일 레벨의 설계 전술들은 아키텍처의 선택사항인 거죠. 그래서 패턴 레벨에서처럼 어떤 해결 방법이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결론적으로 문제는 크게 문제 해법에는 큰 영향이 없이 둘 다 해결은 되는데 그 중에서 봤더니 이런 요런 택틱들, 이런 설계 전술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선택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두 가지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것도 엔드엔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의 설계 전술이 뭐 다른 여러 전술 세분화될 수 있고요. 반대로 여러 설계 전술이 또 하나의 설계 전술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패턴은 뭐 다양한 하부의 설계 전술들을 포함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들은 교재에 97페이지서부터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98, 99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마 대부분은 경험해 보셨을 거고 대부분은 한 번쯤은 구현해 보셨을 만한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크게 가용성이라는 24시간 이상 계속 안정적으로 돌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여기 꼭 픽스된 게 아닙니다. 다른 특성에서도 이러한 결함 탐지라든지 결함 복구라든지 결함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택틱들, 이런 설계 전술들의 솔루션들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핀과 에코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핀과 에코는 시스템상에서 핀이라는 형태의 신호를 주면은 에코라는 형태의 신호를 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서로 그 내용을 안다라는 그런 전술이죠. 그래서 살아있냐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죽었는지 혹은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탐지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 핀과 에코를 꼭 탐지에만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얽매이지 않아 주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핑에코는 결함을 탐지해서 결론적으로 가용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주로 쓰인다 라고 그냥 카테고리화 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생명주기 신호, 예의 발생 이런 형태들이 결함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잘 쓰이고 있다 라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린 거죠. 마찬가지로 결함을 복구하는 방법 현재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투표하기, 활성 중복, 비활성 중복 결론적으로 백업 시스템이에요. 결함 복구는 백업 시스템을 통해서 결함을 복구하겠다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이고요. 결함 방지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구체 솔루션은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함을 다시 나타나지 않게끔 그 부분을 없애버리겠다. 결함의 원인을 제거해버리겠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은 뭐 표를 참조하시거나 이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변경용이성. 변경용이성은 크게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 하면 변경상의 지역화를 하는 구체 솔루션들 존재하고요. 연쇄작용, 즉 파급 효과를 방지하는 부분들로 이런 식으로 설계 전술들이 존재하고 있죠. 정보를 입력한다거나 기존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런 솔루션이거나 통신 경로를 제한해서 파급 효과를 막아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바인딩 시점에 연기를 하는 그런 큰 카테고리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런타임 시 등록하게 하거나 설정 파일을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한다거나 뭐 이런 것 내용들이 바인딩 시점의 연기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변경 용이성을 지원하는 형태로의 솔루션들일 수 있죠. 구체적인 디테일한 솔루션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능에 대해서는 뭐 자원 요구 이거는 다 성능 요구에 대해서는 아마 좀 흔히 말해서 빡센 자원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인베디드 쪽은 지금은 워낙 그 소스들이 그 자원 리소스들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이런 부분들을 겪지 않지만 예전에 뭐 탈 때는 메모리가 뭐 1KB 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수준 안에서 코딩을 해야 될 경우에는 뭐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는 게 습관이 되고 자원 관리도 굉장히 그래서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자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솔루션들. 그 다음에 자원 조정, 스케줄 기법 다 아시죠? 자원 조정하는 이런 큰 카테고리들, 이런 솔루션들이 보통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안에 관련해서는 그 공격이잖아요, 결국. 누가 날 때리는 거죠. 때렸을 때 뭐 해당하는 큰 개념적인 행동들은 저항한다거나 누가 때렸는지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이미 맞았으면 빨리빨리 회복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것들이 결론적으로 디테일한 솔루션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회복은 그 상태 복구, 즉 처음에 가용성에 해당되는 그러한 복구하는 형태의 솔루션들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결론적으로 다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들이 그대로 대부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예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험성에 대해서는 입출력으로 해가지고 기록한다거나 인터페이스 분리해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한다거나 가장 쉬운 거는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게더링 하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시험 용이성에 관련된 뭐 디테일한 설계 전술들입니다. 이 외에 여러분들이 주로 뭐 쓰시는 크게는 알고리즘 레벨이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거는 디테일한 솔루션들, 설계 전술들, 핑에코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작은 것들도 다 설계 전술에 해당되는 디테일한 레벨의 솔루션들입니다. 예. 이 솔루션들을 잘 정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패턴
밑에, 즉 큰 골격 구조 밑에 이러한 살들을 다 집어넣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에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노하우들이 담겨져 있어야 결국 설계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네모박스 몇 개, 선 몇 개 그어놨다고 해서 그게 설계가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솔직히 개발을 한다? 그건 굉장히 힘든 얘기죠. 그거는 설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계에는 큰 레벨의 솔루션이나 개념적인 부분들의 접근, 개념적인 정의,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와 더불어 디테일 레벨의 솔루션들도 잘 정리가 돼 있어야 결론적으로 이걸 가지고 코드를 구현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편의성을 빼뜨렸네요. 사용 편의성 마찬가지. 런타임 시 설계 시점에서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이 있죠. 사용 편의성은 뭐 한 가지로 보통 얘기해요. 언두가 되느냐, 즉 백이 되느냐, 내가 수행했던 거에 백이 되느냐, 뭐 이런 걸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챕터 3 강의를 마치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필요한 개념적인 내용은 챕터 3가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설계 원천 기법부터 시작해서 패턴, 택틱이라고 하는 설계 전술들의 디테일한 솔루션들, 그래서 이러한 레벨들로 쭉 아키텍처라는 게 진행된다 라는 개념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에 뭐 분석하는 작업도 있고 뒤에 검증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키텍처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챕터 3에서 나오고 있는 개념들을 빠삭하게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챕터 3에 있는 내용들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실 때 아키텍처 설계의 품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챕터 3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 혹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설계라는 어떤 형태를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자료들을 좀 접해보시고 혹은 본 책자에 있는 내용들만이라도 한번 좀 잘 파악을 해서 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이 이후에 설계 작업들을 만약 하시게 된다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챕터 3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챕터 3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뭐 빨리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일 수도 있고 혹은 많은 스터디, 많은 공부,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결국 본인이 솔루션에 대해서 다 캐치하고 있어야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고요. 좀 긴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이런 형태의 지식이나 자료들을 잘 습득해 나가시는 게 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꼭 계속해서 길게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자신의 그 자신만의 무기로 결론적으로 만들어 내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끝으로 챕터 3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